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우리 해안을 가지고 있는 저는 카리스마 김이라고 부르는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 김기수 대표님 함께 하는데요. 트럼프 2.0 시대 우리가 투자할 만한 곳은 어디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시대가 왔으니 이제 뭐 인정을 해야죠, 그죠? 예. 뭐 트럼프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예, 그러면 트럼프를 이기는 전략은 뭐냐? 뭘 사야 되느냐? 비트코인 살까요? 뭐 비트코인도 뭐 그래 제가 참고로 비트코인은 안 해서요. 네. 전뭐 네. 모르는 거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이 수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뭐 물어볼 때 다 대답하는 사람은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전문가입니다. 우리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 예. 김기수 대표님이야 뭐 주식에 좋은 의미로 주식에 이제 빠지신 분 미쳤다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런데 좋은 의미로 그죠? 좋은 의미로 이제 주식에 진심인 분이니까 주식 시장 관련해서 그러면 트럼프 시대 뭘 봐야 됩니까? 어떤 섹터들? 뭐 이제 크게 보게 되면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방산 그리고 조선 그죠? 그다음에 전력기기 그다음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를 트럼프의 이야기대로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트럼프 이야기가 아니어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그렇죠. 정말 좋은 섹터인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언급드리려고 하는 섹터들은 조금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차별적인 종목 부분을 좀 가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네. 방산부터 이야기를 하면 네, 방산은 네, 근데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네. 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죠? 트럼프가 그 나토 그 동맹국들에게 방위 예산을 증가시켜라. 그죠? 거기에 이제 지금 탈세계화 기조 속에서 자주국방력 강화가 지속되리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낼 거다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이 중동 분쟁도 그러게요.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방산이 이제 몰락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재고 수요도 예. 향후 3, 4년 그 엄청나고요. 그래, 지금 재고 거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뭐 예. 실탄부터 해가지고 포탄 뭐 지금 다 갖다 썼으니까 그죠? 예. 재고를 채워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이 뭐죠?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렇게 중국의 뭐 관세 전쟁이든 뭐든 하게 되고 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중국이 대만 침공하려고 그렇죠. 침공하려고 지정학적으로도 하는 물리적인 부분들은 부담도 있죠. 예, 네. 그런 네. 부분들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지금 현 상태에서 네. 마무리가 된다면 끝난다고 유럽 국가들이 이제 뭐 손 놓겠어? 예,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고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미국이라는 큰 동맹도 보호를 해주지 않구나라고 한다면 자주국방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그죠? 예. 상당 부분 힘을 길러야겠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요런 섹터 부분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당선 이전에도 사실 그렇죠. 많이 올라왔고요. 당선되면서 더 올랐고. 예, 거기 근데 실제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보이게 되면 또 다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탑픽을 잡지 않고 한다면 뭐 현대로템 그리고 뭐 LIG 넥스원 이런 쪽 부분들은 관심 가지셔도 될 만한 가격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밸류상으로는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제 실적을 반영하게 되면? 실적을 보게 네. 되면 네. 뭐 지금 실적으로까지 보게 되면 적정한 가격이에요. 예. 해외 업체들하고 비교를 네, 해서도 네. 그런데 이제 이 방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하죠. 그렇죠. 네. 그죠?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혜택에 의해서 트럼프가 되면서 트럼프 관련주인 하나 시스템이 고공행 시세를 가장 세게 뽑았습니다. 사실 네. 그 우주항공, 모바일, 그렇죠. UAM 뭐 이런 쪽 부분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그 전에는 트럼프 당선 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힘이 셌었다면 그렇죠. 그 이후로는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 4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잘 나왔고 본격적으로의 영업이익은 내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하나 시스템은 눌러줄 때 모아가는 전략, 네. 그죠? 좀 큰 그림으로 볼
성이 좋다. 에어로스페이스나 롯데 같은 경우 그 전부터 말씀하신 예. 것이 좋아서 올라왔고요. 예. 롯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이 워낙 좋아지니까 예. 밸류가 높지 않고 이번에 오른 거는 하나 시스템이나 예. 한국항공우주 이런 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한국항공우주보다는 네. 저는 하나 시스템을 네. 탑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올랐지만 그죠. 예. 다 오른 건 오른 이유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들어오는 거 사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예.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대장주를 그죠. 하나 시스템이 네. 이번 방산에서는 대장이다. 조정시의 대장주가 네. 많다나 오케이 방산 얘기는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실 섹터는 조선이죠. 네, 뭐니 조선. 뭐니 해도 네. 사실 이 조선은 지금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조력 조선 건조력에서 강한 해군을 구축하는 게 지금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군함 제작이 원활한 게 중국인데 지금 단순 함정뿐만이 아니라 해군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태평양 전략을 보게 되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에 있어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죠? 미국의 항공모함이 수리받으라 아니면 또 어느 지역 중동으로 가게 되면 또 비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 영국 항공모함이 뭐 이 서태평양 지역에 운이 많이 하는데 그 정도로 중국과 미국 해군력을 비교해 보게 되면 사실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2020년 이후 뭐 연함 경비함이라든지 잠수함 할 거 없이 모든 부분에서 지금 미국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미국 스스로 이 조선소 부분이 한 지금 뭐 민간과 또 국영 이게 있는데 수주나 또 자체 이 MRO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납기가 엄청나게 지연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인프라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죠. 네. 그래서 이 중국하게 맡길 건 아니고 예, 그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납기 지연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힘들 거고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조선소 역량이나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또 미 국방 예산을 보면 해군에 대한 국방 예산이 지금 육군 예산을 상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그래서 해군과 공군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이 해군 예산이 육군보다 더 증가한다는 건 군함의 건조부터 시작을 해서 수리 그렇죠. 보수까지 그렇죠. 다 이쪽인데 네. 이 해군 배정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 보수 운영이나 구매 조달 이런 쪽 부분이 지금 증가폭이 가장 크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조선에 있어서의 흐름이 가장 유의미하죠. 거기에서 네.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할 건 2024년 2월에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이 지금 우리 나라에 왔었잖아요. 미국. 네, 미국 장관이. 예.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하고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 이때 한 얘기가 놀랍다.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이 해군과 연관돼서 건조 능력 이거를 칭찬을 했고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우리가 어느 민족입니까? 예. 장보고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미 해군의 특징은 뭐냐면 예. 다른 나라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건조나 이런 거를 그렇죠. 자기 나라에 와서 네, 하게끔 하는데 그 행여나 미국에 와서 이 선박 건조 이걸 할 때 돈이 더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그 차액도 보존해 주니까 와서 하라고 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혜는 네. 가장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은 뭐 원래 트럼프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뭐 에너지 이런 거였고요, 그죠? 근데 뭐 지금은 가까운갑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 네. 뭐 전력 기기 이런 쪽인데 조선은 사실은 딱 트럼프 수혜주로 얘기하던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예.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럼프 선생이 그럴 뿐이 아닌데 그죠? 예. 조선업 당신들의 뭐 도움이 필요하다. 뭐지? 그죠? 근데 그게 말씀하신 미국의 그 해군의 건조 능력이나 예.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런 지금 점, 미 예. 군함들이나 이게 너무 노후화가 네, 네. 됐고요. 그거를 만회하려면 대한민국 조선은 반드시 그러니까요.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 오션이 그렇죠. 가장 핵심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럼 이제 조선주 좋게 보셨으니까 종목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자재 이런 거보다는 조선 쪽에서 특별히 군함이나
군수 MRO 이런 쪽이 좋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니 일단 네. 그걸 보고 들어갔으면 네. 그쪽에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을 그렇죠. 사야지. 조선주 좋다고 또 조선기자재와 또 저기 저 삼성중공업이나 뭐 이렇게 덜 오른 쪽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 의한 흐름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라면 네. 거기에 가장 크게 그렇죠. 수혜를 받는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네. 하나오션은 참고로 3, 4분기 영업이익은 기대치보다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까지는 기대치보다 못해요. 좀 실적이. 그러나 내년 내후년 쪽으로 보게 되면 매출과 영업 특히 이제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많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게요. 우리 달을 보면서 왜 자꾸 손가락을 볼까요? 달을 봐야 되는데 그죠?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현대 HD 계열은 사실은 다 그 이제 업력이나 펀더멘털이 좋고요, 그죠? 그렇죠. 한국조선해양도 네. 좋고 그런데 뭐 미포준속군데 이제 지금의 포커스는 현대중공업 네. 쪽이라는 거고요, 그죠? 네. 하나오션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우조선 인수하고 나서 뭐 무슨 한국의 럭키드 마틴이나 해서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나 뭐 이런 게 좀 기대감만 너무 반영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네.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 시스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네. 이렇게 이 군사 부분에 있어서의 연계성, 그렇죠. 그죠? 육해공의 연계성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본다면 충분히 지금 실적으로는 이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년 그리고 내후년의 실적 예상 흐름들로 보게 되면 지금 지금 한 38,000원 정도 내외 되는데 네. 충분히 모아가셔도 된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조선주를 이제 좋게 보셨고요. 방산 조선 얘기했었고 전력기기는 어때요? 전력기기는 어쨌든 간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를 보자 그러셨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꼭 전력기기는 트럼프 수혜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AI 시대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죠? 거기 미국도 뭐 전력기기 원전까지 해서 이런 쪽이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렉트릭도 그렇고 꽤 오른 측면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제조업 리쇼링이나 네. 그리고 또 인공지능 AI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전력 수요가 폭증한다는 건 뭐 올해 내내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HD 현대인력을 처음 공략했을 때가 작년 41,000원대였습니다. 네. 그게 거의 40만 원 가까이 왔잖아요. 많이 오르긴 올랐죠. 음. 그죠? 그런데 지금 3, 4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HD 현대인력은 매출이 2, 4분기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치 산업은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고 수주가 많고 해도 설비 시설을 미리미리 늘려놓지 않으면 120%, 150% 풀 가동을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이 재룡전기입니다. 그죠? 엄청난 공장 가동률인데 이제 매출이 더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미리미리 산업 그 설비 시설을 예상을 해서 늘려놓지 않았으면.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잘 해놓은 기업이 HD 현대일래. 그죠? 그리고 3, 4분기가 실적이 좋았던 부분이 효성중공업. 그래서 지금 전력기기 쪽에서는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만 살아남고 있어요. 차트에서도. 그러니까 조종을 보여도 이 두 기업 중심으로 잘 조종이 보였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대장을 주목해라 그죠? 예. 조종을 받더라도 대장을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대장이 안 쓰러진다고 저기 저 체력 네, 연계 그러니까요. LS 레이크를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 전력 변압기 갈 때 사람들이 사실은 변압기 한번 오르니까 그 다음에 전선주 샀단 말이에요. 오르는 거 같더니만 떨어지면 더 지나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후루룩 밀려버려. 네. 8개도 안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가 한계입니다. 그게 네. 저 제일 센 거 보고 샀다가 그 제일 센 게 약해질 약해지면 때. 그 밑에 거는 그렇죠.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또 건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같은 건 조금 노이즈가 있을 수 예. 있는데요. 얘는 이제 사실은 보면 저도 사실 깊게 스타디를 안 했습니다만 신규 상장주고 예. 방 괜찮다고 하고 주가도 사실은 그런 공백으로 확 올랐는데
신규주는 또 신규주에 좀 어려움이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신규주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주는 뭐 3개월, 6개월 뭐 그러니까요. 해서 보험도 보호 예수 물량 나오고, 나오고 네. 그 어느 정도 나올지 그 예측하기가 맞아요. 쉽지가 않고 네. 하기 때문에 사실 신규 관련주들은 대부분 네. 10종목 중에서 9종목 정도가 빠집니다. 그렇죠. 예, 한 종목 정도가 괜찮은데 그 확률로 신규 종목 그러니까요. 공략하는 건 저는 굳이 굳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전력기기나 변압기 회사가 상장된 게 하나도 없었다 우리나라에 네. 그죠? 근데 뭐 이런 종목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세상을 바꾼다 그러면 네. 사실 갈 수 있는 그죠. 건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기존에 훨씬 더 캐파나 안정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아니 물론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이 산일전기 네. 같은 건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주 양호해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하면 이제 수익은 좋겠지만 안정성은 떨어진다. 네, 변동성이고 그렇죠, 이걸 그렇죠. 이제 시세를 계속 보고 있는 쪽에서는 맞아요. 해볼 만한 부분인데 네. 저는 권하고는 쉽지 않아요. 초보 투자가가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네. 예. 김 대표님이니까 이렇게 그 대장주 굵직한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사라 그러지 방송에 나오는 분들은 산일전기를 유망주로 얘기하잖아. 그래야지 이제 올라갈 때 폭도 넓고 자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익률이 이만큼 낮잖아, 네. 그죠? 올랐을 때 그죠? 떨을 땐 얘기 안 해. 그런 단점이 좀 있죠. 네, 전력기기, 방산, 조선, 전력기기, 얘기하셨고 그 가운데는 특별히 조선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 네. 그 정도 얘기하면 될까요? 더 하실 거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네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로봇, 우주, 항공 이쪽에서 이제 아까 우주 쪽은 우리나라하고 연결되는 게 하나 시스템 정도고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 쪽도 사실 테슬라가 수혜를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거기도 우리나라 큰- 로봇은 그러니까. 들어갈 만한 주식이 없습니다. 네. 이게 사실 중국이 로봇 산업이 엄청 크거든요. 거기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자율주행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몇 개 네. 기업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나마 경쟁력이 안 되고. 현대오토웹은 낫죠. 근데 뭐 자율주행이라고 우리가 무슨 뭐 칩스 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런 종목도 힘들어요, 그죠? 투자하기가. 그래서 근데. 저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오르는 부분들은 2차 전기차의 개념보다 자율주행의 개념이 더 맞아요.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으로 연관을 지켜 놓고 본다면 네. 자율주행도 수혜를 받을 텐데 우리나라는 참 선뜻 권해드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게요. 예. 그런데도 수익이 있죠. 변동성도 있고 수익이 있는데 뭐 편한 쪽으로 가는 게 낫죠, 그죠? 네, 보이는 쪽으로. 네. 트럼프 2.0 시대 유망수의 섹터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김기수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